금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온스당 3,800달러를 그냥 훌쩍 넘어서 연일 사상 최고가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네, 정말 멈출 기세가 안 보이는데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주목하고 있는 현상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여러 해외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각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 그 속내를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핵심은 역시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 여기에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또 우리가 쓰는 돈, 이 통화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단순히 금값이 오른다, 이걸 넘어서서 그 배경에 있는 더 큰 그림, 뭐랄까 세계 경제나 금융 시스템의 어떤 변화 흐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부터 좀 확실하게 짚어보죠. 사상 최고, 이 말이 매일 나오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계속 변동은 있지만 최근 기준으로 3,800달러는 확실히 넘어섰고요. 아까 인도 CNBC TV18 자료 보니까 거기는 선물 가격이 3,848달러까지 갔다고 하면서 단기 4,000달러 목표이기도 하던데요. 이게 근데 며칠 전 수치일 수도 있겠네요. 네,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 킷코 뉴스 같은 데서도 최근 고점을 3,823달러 정도로 잡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 자체가 아니라면서요. 야후 파이낸스 분석 보니까 1980년대 인플레이션 엄청났을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감안한 실질 가치로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금의 가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또 미국 달러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도 재밌어요. 일본에서는 1g당 2만 엔 처음 넘었다고 하고 네, ANN 같은 여러 일본 매체에서 보도했죠. 인도에서도 루피화 기준으로 10g에 11만 5천 루피 넘었다고 하니까 정말 전 세계적인 현상이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4,000달러 전망이 많고요. 근데 더 과감한 예측도 있어요. 더 과감하다면요? 그 CNN의 퀘스트 민스 비즈니스 프로그램에서 골드만삭스 분석을 인용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해서 FED, 그러니까 미 연준의 독립성을 좀 압박한다 이런 상황이 오면요. 네. 금값이 무려 온스당 5,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와, 5천 달러요? 정책 리스크가 정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엄청나죠? 근데 금만 이렇게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실버도 막 같이 오르던데요? 맞아요. 은도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인도 CNBC TV18에서는 연초 대비 63%나 올랐고 50달러 목표가 얘기도 나온다고 했고요. 호주 ABC 뉴스 보니까 거기는 심지어 20세기 이후 세 번째 은 버블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좀 무서운데요? 네, 좀 과열 우려가 있는 거죠. 백금도 마찬가지예요. CNBC TV에서는 백금이 연초 대비 성과가 가장 좋은 자산 중 하나라고 했고 일본 ANN은 일본 내 백금 가격이 45년 반 만에 최고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귀금속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동반 강세 현상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국내 증시 각도기 TV에서도 예전에 은 가격 급등했을 때 자산시장 조정이 왔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을 봤어요. 네,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성 있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귀금속들이 다 같이 랠리를 펼치는 걸까요? 원인을 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외신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동력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역시 복합적인 불확실성, 지정학적, 경제적, 정책적 불안 요인들이 다 커졌다는 거고요. 둘째는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이게 좀 예사롭지 않아요. 마지막 셋째는 수급 불균형 문제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첫 번째, 복합적 불확실성부터 좀 자세히 보죠. 지정학적 위기,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단골 메뉴죠. 퀘스트 민스 비즈니스나 인도 WION, 호주 ABC 뉴스, CNBC TV18, 일본 TBS 등등 대부분의 주요 외신들이 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지고 중동도 불안하고 미중 갈등의 탈세계화 이런 것들이요? 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다고 느끼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확실한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금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일종의 공포매수 심리랄까요? 경제적인 불안감도 크죠.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 또 돈 가치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블룸버그 TV나 미국 폭스13, 또 캐나다 자산운용사 스프로트 분석 인용한 CNBC TV 보도 같은 데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돈 가치는 떨어지는 것 같다. 이걸 이제 통화가치 평가절하, 디베이스먼트 우려라고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 금을 찾는 거죠. 아까 언급했던 증시각도기 TV에서는 이걸 현금은 쓰레기, cash is trash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네, 좀 자극적이긴 한데 의미는 통하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는데 현금의 구매력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돈이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는 흐름. 네.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있잖아요. 특히 미국 금리 정책이나 정치 상황. 이것도 중요하죠. 퀘스트민스 비즈니스, 야후 파이낸스, 스프로트 CNBC TV, 싱가포르 CNA, 일군 FNN 등 여러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일단 시장은 여전히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금값 상승 요인이 되고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설 가능성, 그 예측 불가능함, 이것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특히 연준의 독립성이 혹시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더 키우고 있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동력,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이건 정말 흥미로워요. 그냥 금을 좀 사는 정도가 아닌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뭔가 좀 구조적인 변화 같아요. 왜 이렇게들 금을 사모으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의존도 줄이기로 보여요. 인도 와이온이나 스프로트 CNBC TV 분석처럼요. 러시아 외환 보유고가 서방 제재로 묶였던 사건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게 결정적이었다. 네, 그게 아주 큰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많아요.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를 좀 다변화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고 그때 가장 믿을 만한 대안으로 금이 떠오른 겁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이례적이에요. 와이온이나 블룸버그 팟캐스트 같은 데 보면 2022년 이후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1년에 1,000톤 이상씩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1,000톤이요? 네, 이게 과거 연평균 매입량의 거의 2배 수준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엄청난 양이죠. 특히 터키나 인도 같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아주 적극적이라고 와이온이 지적했고요. 퀘스트민스 비즈니스에서는 아예 금이 유로화를 제치고 달러랑 경쟁하는 글로벌 준비 자산으로 위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그 분석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단순한 자산 배분 문제가 아니라 국제 통화 시스템 자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니까요.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동력인 수급 불균형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렇게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인 거죠. 아, 공급 문제? 네, 퀘스트민스 비즈니스에서 세계적인 금 채굴 회사죠. 베리골드 CEO 인터뷰를 실었는데 이 CEO 말이 새로운 금광 찾기도 너무 어렵고 기존 광산에서 생산량 늘리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급이 빡빡하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구리도 공급 부족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산업에 꼭 필요한 구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중앙은행 말고도 계속 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사는 데다가 기관 투자자들 관심도 높아졌어요. 인도 NDTV 프로핏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고객들한테 포트폴리오의 20%를 금에 배분해라 이렇게 권고했다는 거예요. 20%나요? 기관에서 그 정도면 정말 큰 비중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ETF, 그러니까 금 가격 따라가는 상장지수 펀드 있잖아요. 여기로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블룸버그 팟캐스트는 연초 대비 금 ETF 자금이 한 12% 늘었다고 했고 WIO에는 내년 상반기쯤이면 ETF 총 보유량이 2020년 팬데믹 때 이후로 최고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어요. 와, 공급은 부족한데 중앙은행, 기관 이런 큰 손들이 계속 사들이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원리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이 랠리를 주도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초기에는 좀 소외됐다는 분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분석이 약간 엇갈려요. 대체적으로는 이번 랠리 초반에는 중앙은행하고 기관들이 주도했다. 이게 좀 우세한 시각이에요. NDTV 프로핏이나 스프로트 CNBC TV, 블룸버그 팟캐스트 같은 곳들이요. 네, 그런 곳들이요. NDTV 프로핏에서는 예전에 2000년대에 금값 오를 때는 개인들이 ETF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초기에 ETF 보유량이 그렇게 막 늘리지 않았고 또 인도 같은 주요 소비국 금 수입량도 급증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최근에는 개인들도 좀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뒤늦은 열풍, 포모 현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맞습니다. NDTV 프로핏이나 인도 CNBC TV18 같은 곳에서 최근에는 개인들 관심도 늘고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너무 오르니까 나만 뒤처지나 하는 불안감에 좀 추격 매수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투자하는 형태는 좀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게 좀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금값이 너무 비싸니까요. 10%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확 줄었네요. 그럼 대신 뭘 사는 건가요? 골드바나 코인같이 딱 투자 목적이 분명한 실물금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괜찮거나 오히려 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WION이나 폭스 13, 미국 지역 방송 WBNS 10TV 같은 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비싸도 확실한 가치 저장 수단을 사두려는 수요는 꾸준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인도 CNBC TV18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과열 신호가 있는데도 아직 개인이나 기관들이 금을 가진 비중이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편이라서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다면서요. 네, 그거 흥미롭죠. 과매수 상태이긴 한데 아직 살 사람은 더 많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와, 그만큼 잠재 수요가 강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동력들 말고도 좀 독특한 분석들도 있어요. 특히 AI랑 금을 연결하는 거요. 아, 네. 그거 호주 ABC 뉴스 분석이었죠. 되게 신선했는데. 네. AI 기술이 막 발전하면 생산성은 높아지겠지만 동시에 사회 불평등이 심해진다거나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예측 못한 새로운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불안 요인도 같이 커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AI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이 역설적으로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인 금수요를 더 자극할 거다. 이런 논리죠. 실제로 최근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랑 금값이 같이 오르는 좀 이례적인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고요. 그러고 보니 금이랑 달러 관계는 요즘 어떤가요? 원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그 관계는 아직 유효해요. 호주 ABC 뉴스에서는 연초 대비 달러 가치가 10% 떨어지는 동안 금값은 45%나 올랐다고 강조했고요. 팍스 13이나 일본 FNN 같은 다른 매체들도 달러 약세가 금값 상승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금값은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AI랑 나스닥 얘기처럼 요즘은 금이랑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네, 그 부분도 블룸버그 TV나 야후 파이낸스, 블룸버그 팟캐스트 같은 데서 주목하고 있어요. 보통은 안전자산이랑 위험자산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같이 오른다는 건 뭔가 좀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금 시장이 먼저 움직여서 앞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이다? 네, 그런 비유죠. 금이 먼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어떤가요? 그 키코 뉴스에서는 RSI 지표가 45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과매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면서요? 네, 킷코뉴스의 게리 와거너라는 기술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는 자산이 과열됐는지 아닌지를 보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 높다는 거예요. 단기 과열 신호죠. 그럼 이제 떨어질 거라는 건가요? 근데 그 분석가는 꼭 그렇진 않다고 봤어요. 지금 금 시장이 급락하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힘을 모으는 소위 조정, 컨설리데이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강세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아, 펀더멘털이 워낙 강해서 기술적인 과열 우려를 누르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분석입니다.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금 시장을 보고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별 상황은 어떤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금 정말 좋아하는 인도에서는 요즘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요. 네, 금값이 너무 올라서요. 그 전통적인 금사랑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CNA나 인도 NDTV 프로핏, CNBC TV18 인디아 보도들을 보면 축제 시즌인데도 가격 부담 때문에 금 장신구 수요가 엄청 줄었대요. 아하. 대신 좀 가벼운 거나 순도 낮은 제품을 찾고 또 인도 루피아 가치도 떨어져서 체감 가격 부담은 훨씬 크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세계금위원회라고 국제 금시장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올해 인도 금 수요가 최근 5년 중에 제일 낮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일본은 우리랑 좀 비슷한가요? 네, 일본도 열기가 뜨거워요. 금 소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그램당 2만 엔 넘었다고 하고요. ANN, TBS, FNN 같은 현지 언론들도 뭐 글로벌 요인이랑 비슷하게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금리 인하 기대, 달러 약세 이런 걸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특히 일본은 백금 가격도 45년 반 만에 최고치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때요? 동네 금은방 같은 데서도 좀 느껴지나요? 네, 그 폭스 13이나 WBNS 10TV 같은 미국 지역 언론 보니까 금값이 막 오르니까 동네 코인샵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대요. 사려는 사람인가요? 팔려는 사람인가요? 주로 가지고 있던 금이나 은제품을 지금 비쌀 때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려는 문의가 많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많은 해외 매체와 전문가들 분석을 통해서 지금 금값 랠리의 배경, 또 그 의미를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금값 상승은 뭐 하나 때문이 아니라 네, 복합적이죠. 그렇죠. 지정학적 불안이 심해지고 인플레이션이나 돈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여기에 중앙은행들이 마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금을 막 사들이고 또 공급은 제한적이고 이런 여러 요인들이 다 겹친 결과라고 봐야겠네요. 네, 특히 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은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어쩌면 국제금융질서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계속 주목해야 하고요. 또 AI 발전이 금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나 금이랑 주식이 같이 오르는 현상 같은 건 앞으로 시장 예측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특히 투자 형태가 바뀌는 것도 계속 봐야 할 포인트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료 중에 한국의 증시각도기 TV 분석이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을 던져줬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뱅가드가 암호화폐 ETF 거래를 허용할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어쩌면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신호탄 아니냐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금처럼 수천 년 된 실물 안전자산하고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경쟁 관계가 될지 보완 관계가 될지. 특히 지금처럼 위기감을 높아질 때 과연 손에 잡히는 실물 금의 지위가 계속 유지될까? 아니면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 그 자리를 넘보게 될까? 더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안전자산 자체에 관심이 뜨겁다는 게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나 화폐 가치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